박사님, 아내가 먼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주 20년도 더 넘어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3세 박정호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남성분은 결혼 35년 차입니다. 수년 동안 두 분은 각방을 썼습니다. 손을 잡지도 않았습니다. 서로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더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아내가 더는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모든 게 끝나버렸어. 하지만 그 후 단 하나의 작은 변화만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침묵하고 차갑기만 하던 그의 아내께서 먼저 돌아서서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먼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가 피곤해 보일 때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신혼 시절에 부르던 애칭으로 그를 불러주었습니다. 비싼 약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복잡한 운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번거로운 부부 상담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세 하나를 바꿨을 뿐입니다. 아주 간단한 변화였습니다. 60대 이상의 많은 남성분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자세, 사소한 변화였지만 수십 년간 잊혔던 감정을 다시 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혹시 당신도 박 선생님과 같은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여인 곁에 살면서도 마치 두 명의 낯선 사람처럼 지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박 선생님께서 하셨던 일,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며칠 안에 당신의 배우자도 예전처럼 돌아서서 당신의 손을 잡아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자세가 20년 넘게 식어버렸던 한 여성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단계 한 단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완전히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도 놓치지 마십시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주시고 만약 당신의 집에서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아래에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함께 경기도로 돌아가 박 선생님과 그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내분 사이에 무슨 일이 정말로 일어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호님은 35년 동안 아내와 늘 같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자세였죠. 하지만 최근 3년 사이 아내는 점점 더 불편해했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아프다고 했고 그를 자꾸 피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호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아내가 나를 싫어하게 된 걸까?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꾼 글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 글에는 여성이 60대를 넘어서면 관절이 약해진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뒤로 눕거나 무릎에 체중을 싣는 것이 매우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박정호님은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나를 피한 게 아니라 아팠던 거구나. 그날 밤 박정호님은 완전히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바로 옆으로 누워 뒤에서 껴안는 자세였습니다. 영어로는 스푼 자세라고 하죠. 두 사람 모두 옆으로 누워 한 사람이 뒤에서 자연스럽게 감싸 안는 자세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35년 동안 늘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아내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경직되지 않았고 편안해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내가 먼저 몸에 힘을 풀었습니다. 왜 이 자세가 그토록 효과적이었을까요? 첫째, 허리에 전혀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척추에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무릎과 고관절에 체중이 실리지 않아 관절염이 있는 분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숨쉬기가 편합니다. 가슴이 눌리지 않아 호흡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스푼 자세를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분 모두 침대 옆으로 눕습니다. 같은 방향을 보고 누워야 합니다. 다음으로 남성이 뒤에서 자연스럽게 팔을 돌려 아내를 감싸 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꽉 껴안으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팔을 두르듯 감싸주세요. 팔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아래쪽 팔은 아내의 목 아래로
자연스럽게 넣습니다. 위쪽 팔은 허리 위에 가볍게 얹습니다. 팔에 힘을 주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올려두는 겁니다. 다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의 무릎을 아내의 무릎 뒤에 자연스럽게 위치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양쪽 모두에게 부담 없이 몸이 자연스럽게 밀착됩니다. 특히 아내의 허리와 무릎에 전혀 부담이 가지 않아 편안함을 느낄 겁니다. 이 자세에서 중요한 것은 움직임입니다. 너무 빠르게 움직이지 마세요. 모든 움직임은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처음 시도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아내가 이 자세에 익숙해질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 스푼 자세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침실을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어수선한 환경보다는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이 훨씬 좋습니다. 침대에서 불필요한 물건들을 치우고 베개의 높이를 적절하게 조절하세요. 또 온도를 미리 맞춰두세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천 조절 능력이 떨어지므로 실내 온도를 22도에서 24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조명에도 신경 쓰세요. 형광등처럼 강한 불빛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침대 옆 스탠드나 간접 조명을 활용해 은은한 빛을 유지하세요. 완전히 어두운 것보다는 서로의 표정을 볼 수 있을 정도의 빛이 더 좋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이강호님은 이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편안한 환경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대충 했는데 지금은 미리 준비하니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명수님도 이 자세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금방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아내가 긴장을 풀고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감도 생겼다고 합니다. 김영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늘 아프다고 했는데 이 자세로 바꾼 후로는 아프다는 말을 안 해요. 땡큐. 김영수님이 특히 신경 쓴 부분은 시작 전의 대화였습니다. 오늘 우리 좀 다르게 해볼까? 불편하면 언제든 말해줘. 이렇게 미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화만 나눠도 아내는 훨씬 마음을 놓게 됩니다. 처음 시도할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두 분이 편안하게 누워서 가볍게 손을 잡고 대화를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로 긴장을 풀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자연스럽게 스푼 자세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렇게 앉고 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몸 전체를 그녀 안으로 들여보내며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자세를 바꾸는 것보다 서서히 전환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때 남성의 호흡도 중요합니다. 너무 거칠게 숨을 쉬면 아내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깊고 고르게 숨을 쉬며 마음을 안정시키세요. 당신의 긴장감은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 자세의 또 다른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친밀감을 깊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서로의 천을 느끼고 숨소리를 들을 수 있어 감정적으로 더 가까워집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철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자세를 하면 아내와 내가 정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했는데 지금은 정말 사랑을 나누는 기분입니다. 이 스푼 자세에서는 몸의 밀착 정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시작하세요. 너무 바싹 붙지 말고 약간 떨어져서 편안함을 느끼게 하세요. 그러고 나서 서서히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특히 여름에는 너무 붙어 있으면 더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선풍기나 에어컨을 미리 켜두고 몸과 몸 사이에 약간의 공간을 두세요. 반대로 겨울에는 좀 더 밀착해서 온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사시는 박성수님은 계절에 따라 조절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여름에는 얇은 이불 하나 덮고 조금 떨어져서, 겨울에는 두꺼운 이불 속에서 꼭 붙어서 잡니다. 계절에 맞춰 조절하니 1년 내내 이 자세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세에서는 아내의 머리카락에도 신경을 써주세요. 긴 머리가 얼굴을 간지럽힐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내에게 머리를 한쪽으로 넘겨달라고 부탁하세요. 사소한 배려지만 큰 차이를 만듭니다. 경상북도 포항에 사시는 김정호님은 이런 작은 디테일까지 신경 썼습니다. 아내, 머리카락이 코에 닿을 뻔해서 감기에 걸릴 뻔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머리를 정리해달라고 부탁했더니 훨씬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세를 처음 시도할 때 주의할 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갑자기 시도하지 마세요. 아내에게 미리 이야기하세요. 오늘 좀 다르게 해볼까? 같은 말로요. 갑작스러운 변화는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둘째,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두 분 모두 자세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울산에 사시는 박민수님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팔이 저리고 다리도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 시도하다 보니 서로에게 맞는 자세를 찾았다고 합니다. 박민수님은 특히 아래쪽 팔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아래쪽 팔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서 처음에는 계속 바꿨다고 합니다. 베개 밑에도 넣어보고 목 뒤로도 해보다가 여러 번 시도 끝에 가장 편안한 위치를 찾았습니다. 팔이 저리는 것도 흔한 문제입니다. 아래쪽 팔의 무게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팔을 빼서 흔들어 주거나 잠시 자세를 바꿔주면 됩니다. 전라남도 광양에 사시는 정성호 님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팔이 저릴 때는 그냥 빼서 흔들어 줍니다. 여자 쪽에서는 당신의 배려에 대해 이해하고 고마워합니다. 다리 위치도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무릎을 여성의 무릎 뒤에 놓아야 하는데 키 차이가 많이 나면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베개나 쿠션을 이용해 높이를 조절하세요.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이동수님은 키 차이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제가 아내보다 10cm 정도 커서 다리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발밑에 얇은 쿠션을 하나 깔았더니 딱 맞았습니다. 셋째, 계속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어때요? 불편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아내에게 물어보면 아내는 안심하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편안함을 신경 쓰고 있다고 느끼게 될 겁니다. 이 확인은 처음뿐만 아니라 관계 중간중간에도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세가 흐트러져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괜찮아. 나 어디 아픈 데는 없어. 같은 간단한 질문만으로도 상대방은 훨씬 더 안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에 사시는 김준성님은 이런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내가 불편해하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내가 훨씬 편안해했습니다. 이 스푼 자세에서는 시간 감각도 중요합니다. 예전처럼 빨리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여유롭게 즐기세요. 특히 60대를 넘어서면 몸의 반응이 느려지므로 더욱 천천히 해야 합니다. 시간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최소 30분 이상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하려고 하면 두 분 모두 부담을 느낍니다. 서두르지 말고 편안하게 접근하세요. 경상남도 마산에 사시는 조인호님은 시간에 대한 감각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10분 안에 끝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을 들여 한두 시간씩 합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이 스푼 자세에는 다양한 변형이 있습니다. 기본형에서 약간의 변화를 주면 더 다채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의 위쪽 다리를 살짝 구부려 당신의 다리 사이에 놓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편안함을 유지하면서도 더 밀착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변형은 각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일자로 눕는 대신 아내에게 약간의 각도를 주어 목과 어깨가 더 편안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체형에 맞게 조절하면 됩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정영호님은 이런 세부적인 조절을 통해 더 큰 만족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기본 자세만 했던데 아내와 계속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바꿨습니다. 이제는 우리만의 완벽한 자세를 찾았습니다. 이 자세에서는 손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위쪽에 있는 손으로 안쪽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세요. 어깨부터 시작해서 팔, 허리, 허벅지로 천천히 쓸어내리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압력입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깃털처럼 부드럽게 스치듯이 그 정도로 하세요. 손가락 끝보다는 손바닥 전체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손가락 끝으로만 만지면 간지럽거나 따가울 수 있습니다. 손바닥 전체로 부드럽게 감싸주면 안쪽 사람은 훨씬 편안함을 느낍니다. 손의 온도에도 신경 쓰세요. 너무 차가운 손으로 만지면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양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하거나 따뜻한 물에 담갔다가 닫아주세요. 전라북도 익산에 사시는 김동수님은
손의 온도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차가운 손으로 만졌더니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리 손을 따뜻하게 하고 시작합니다. 또 손톱은 미리 깎아두세요. 너무 길거나 날카로우면 상대방의 피부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깎고 거친 부분은 줄로 다듬어 주세요. 손의 움직임에 패턴을 만들어 보세요. 단조롭게 같은 움직임만 반복하지 마세요. 때로는 원을 그리듯, 때로는 직선으로, 때로는 지그재그로 다양하게 움직여 보세요. 이런 변화는 지루함을 막아줍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시는 이성민님은 자신만의 손 패턴을 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위아래로만 쓰다듬었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패턴으로 합니다. 아내가 더 좋아합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김동철님은 이 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세도 중요하지만 터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드럽게 만져주니 아내가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이 자세에서는 속도 조절도 매우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빠르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천천히 그리고 여유롭게 해야 합니다. 특히 60대를 넘어서면 몸이 예전보다 느리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들여 천천히 진행해야 합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이승호 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늘 서둘렀습니다. 빨리 끝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세로 바꾼 후로는 시간에 쫓기는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천천히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스푼 자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지속 시간입니다. 다른 자세들은 남성이 팔이나 허리에 힘을 써야 해서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자세에서는 두 분 모두 편안하게 누워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박성민 님은 이 점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예전에는 금방 지쳐서 서둘러 끝냈는데 지금은 오랫동안 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더 만족스럽습니다. 이 자세에서는 호흡도 중요합니다. 서로의 호흡에 맞춰보세요. 아내의 숨소리를 듣고 같은 리듬으로 호흡하면 더 깊은 일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정적으로도 더 가까워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조영수님은 이 호흡법을 통해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돌아오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호흡을 맞추니 마음이 하나가 된 것 같았습니다. 몸만 가까워진 게 아니라 정말 영원히 만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호흡을 맞추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아내의 호흡에 집중하세요. 그녀의 들숨과 날숨의 리듬을 파악한 후 천천히 거기에 맞춰보세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맞춰집니다. 호흡이 일치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심장 박동이 비슷해지고 몸의 긴장이 풀립니다. 마치 두 사람이 하나의 생명체가 된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박철민 님은 함께 숨 쉬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숨결이 하나로 겹쳐지는 순간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내와 완전히 하나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깊은 호흡도 좋습니다. 얕은 숨이 아니라 배꼽까지 깊이 숨을 들이쉬는 복식 호흡은 긴장을 완화하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아내도 당신의 깊은 호흡을 느끼고 함께 편안해질 겁니다. 이 자세를 시도할 때는 침실 환경에도 신경을 쓰세요. 너무 밝은 조명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은은한 조명이나 촛불이 좋습니다.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집중하기 어려우니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세요.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너무 크지 않은 잔잔한 음악은 분위기를 돋우고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상북도 대구에 사시는 김철로님은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이 자세를 시도했는데 아내가 특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실패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시도하세요. 충청남도 아산에 사시는 김종수님은 처음 몇 번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세가 어색해서 둘 다 불편했습니다. 두 번째는 팔이 너무 아파서 포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아내가 허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종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무엇이 문제였는지 아내와 이야기하며 조금씩 개선해 나갔습니다. 그러자 네 번째부터는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0번째쯤 되니 완전히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실패했을 때는 이렇게 대처해 보세요. 먼저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음에는 뭘 바꿔볼까? 라고 긍정적으로 접근하세요. 그리고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세요. 자세가 불편했는지, 시간이 너무 짧았는지, 환경이 좋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아내와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어떤 부분이 불편했는지 들어보세요. 강원도 동해에 사시는 이재호님은 실패를 분석하며 문제를 찾아냈습니다. 처음에는 왜 안 되는지 몰랐는데 아내와 이야기해보니 제가 너무 빨리 움직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늦췄더니 훨씬 좋아졌습니다. 몇 번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자세를 좋아하는지, 어떤 속도를 좋아하는지, 어떤 환경에서 편안함을 느끼는지 말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시는 박경철님은 실패가 오히려 행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아내에 대해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 스푼 자세의 또 다른 변형은 높이의 차이를 두는 것입니다. 아내가 다른 베개를 사용해 머리를 조금 더 높이거나 남편이 조금 더 낮게 누워서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체형에 따라 가장 편안한 높이를 찾아보세요. 광주에 사시는 최병호님은 이 높이 조절을 통해 완벽한 자세를 찾았습니다. 아내가 저보다 작아서 높이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베개로 조절했더니 훨씬 편안해했습니다. 이 자세에서는 대화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로에게 속삭이며 감정을 공유하세요. 기분이 어떤지, 편안한지, 이런 간단한 말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침묵이 어색하다면 가벼운 대화도 좋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시는 이정수님은 이 대화의 힘을 경험했습니다. 아내에게 속삭이며 이야기하니 훨씬 더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조용히 했는데 이제는 감정을 공유합니다. 이 스푼 자세에 완전히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 몇 번은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시도하세요.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강릉에 사시는 박준영님은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처음 3번 정도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우리만의 스타일이 생겼습니다. 이 자세를 끝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끝나자마자 등을 돌리고 자지 마세요. 그 자세 그대로 그녀를 안고 여운을 즐기세요. 아내의 등이나 목덜미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세요. 가볍게 입을 맞추는 것도 좋습니다. 목포에 사시는 김성호님은 이 마무리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끝난 후에도 계속 안아주니 아내가 정말 행복해한다고 합니다. 사랑받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도 대화는 중요합니다. 어땠는지, 기분은 좋았는지,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이런 간단한 질문들은 다음을 위한 소중한 정보가 되고 아내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충청남도 공주에 사시는 이태영님은 마무리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끝나고 아내와 이야기하니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말도 잊지 마세요. 고마워.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 이런 사랑의 말들은 아내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다음을 잘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시는 박동규님은 감사의 힘을 깨달았습니다. 간단한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습니다. 아내가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스푼 자세를 꾸준히 하시면 당신은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한꺼번에가 아니라 섬세하고 꾸준하며 깊이 있는 변화를 말입니다. 첫째 주 아마 꽤 어색할 겁니다. 몸은 익숙하지 않고 호흡은 고르지 않으며 두 분 모두 서툰 모습에 웃음이 터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바로 그 서툰 순간들이 연결의 첫걸음이니까요. 둘째 주가 되면 당신은 팔에 힘이 덜 들어가고 호흡이 덜 끊기며 움직임이 점점 익숙해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마치 춤을 배우는 것처럼 연습할 때마다 몸이 가까움을 기억하는 겁니다. 첫 달이 끝날 무렵 당신은 문득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해냈구나. 당신은 더 이상 그 자세를 기술처럼 생각하지 않고
두 사람이 함께하는 자연스러운 일부로 여기게 될 겁니다. 그보다 더 기적적인 것은 아내분의 태도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말도 필요 없고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해줄 겁니다. 따뜻함이 돌아옵니다. 그녀의 손이 당신의 등에 더 오래 머뭅니다. 모든 포옹, 모든 가까움이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석 달 후 두 분의 관계는 마치 새로워진 것 같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 주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 아내를 이끌고 소중히 여기며 사랑을 처음 시작하던 날처럼 몸을 느끼는 법을 다시 가르쳐 줄지도 모릅니다. 경상남도 진주에 사시는 홍성철님은 석 달간의 연습 후 이렇게 공유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푼 자세는 가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내가 먼저 요구하기도 합니다. 우리 둘 다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6달이 지나면 당신은 그보다 더 깊은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단순한 육체적 가까움이 아닙니다. 많은 부부들이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정신적, 감정적 조화의 상태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이에 대해 고민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당신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테니까요. 1년이 지나고 두 분은 더 이상 오래된 부부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한 쌍입니다. 끈끈하고 부드러우며 자녀들조차 놀랄 만큼 서로를 배려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그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친구들이 물을 겁니다. 요즘 두 분 정말 행복해 보이시네요. 그리고 어쩌면 당신은 그저 미소만 지을지도 모릅니다. 당신과 아내는 더 자주 손을 잡을 겁니다. 더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더 이상 예전처럼 지쳐 있지 않을 겁니다. 스푼 자세의 특별한 점 중 하나는 1년 중 어느 계절에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부드러운 움직임 덕분에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겨울에는 두 사람의 첩만으로도 전기장판이나 난로 없이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속초의 이동현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몸이 서로를 이렇게 따뜻하게 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겨울에 연습할 때마다 밖은 살을 애는 듯 추워도 저는 편안하고 감싸 안기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경험을 위해서는 계절마다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에는 얇은 이불 하나면 충분합니다. 두꺼운 이불은 두 사람 모두 답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선풍기를 약하게 틀거나 에어컨을 몇 분 미리 켜두세요. 겨울에는 방을 미리 데워두고 두꺼운 이불을 준비하며 발이 차갑지 않도록 하세요. 발이 차가우면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에서는 많은 분들이 발 온열 패드를 사용하거나 양모 양말을 신고 시작하기도 합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이해받고 경청받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세 하나, 올바른 포옹 하나와 같이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한 결혼 생활의 남은 여정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사상에 사시는 정민호님은 계절에 따라 스푼 자세를 준비하는 데 있어 매우 섬세한 분이 되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물 한 잔과 빠른 샤워로 몸을 진정시키며 시작합니다. 그 후 방 안에 공기가 늘 상쾌하도록 선풍기를 약하게 틉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생강차 한 잔으로 시작하고 난방기로 공간을 트며 두꺼운 이불을 준비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거창한 건 필요 없습니다. 그저 몸이 환영받는다고 느끼게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것은 봄과 가을, 날씨가 변덕스러운 계절입니다. 낮에는 따뜻하다가도 밤이 되면 갑자기 추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정 선생님은 조절하기 쉬운 얇은 이불을 사용하고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항상 가디건이나 따뜻한 양말을 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계절뿐만 아니라 하루 중의 시간대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몸이 아직 잠에서 덜 깨어 강한 움직임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때는 더 부드럽게 시작하여 각 감각을 자연스럽게 깨우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는 하루 종일의 피로 끝에 몸이 잠시 쉬게 한 후 시작하세요. 전라북도 군산의 이성규님은 이렇게 공유했습니다. 예전에는 에너지가 많을 거라 생각하고 이른 아침에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는 것이 아내에게 부담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두 사람 모두 편안한 저녁 시간을 선택합니다.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습니다. 당신이 자신과 배우자의 생체 리듬을 존중할 때 자세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감정의 다리가 됩니다. 물론 건강은 여전히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것입니다. 고혈압, 심장병 혹은 관절염이 있다면 천천히 접근하고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세요. 안동에 사시는 김영철님은 고혈압 때문에 매우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는 대신 의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천천히 조금씩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장 해내야 한다고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계속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는 괜찮았을 뿐만 아니라 그와 아내 사이의 감정적 변화를 느꼈습니다. 관절염이 있다면 무릎과 등 아래의 작은 베개나 쿠션을 받쳐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피하세요. 절대 아픈 부위가 눌리게 두지 마세요.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게는 혈당 조절이 중요합니다. 너무 흥분하거나 과도하게 힘을 쓰지 마세요. 혈당이 급격히 변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드럽고 규칙적으로 하며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쉬세요. 건강은 어떤 것을 위해서도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오랜 연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제가 당신이 항상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스푼 자세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당신이 관심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여수에 사시는 박경국님께서 제게 큰 감동을 준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자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아내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할 때 주변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한 결혼 생활을 회생시키는 것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을 더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60대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두 사람이 수십 년간 가꾸어 온 바로 그 사랑으로부터 더 성숙하고 깊은 관계를 쌓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스푼 자세 하나, 따뜻하고 감정으로 가득 찬 그 자세 하나만으로도 잠들어 있던 것들을 되살리기에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인내심을 갖는다면 변화는 찾아올 것이고 그 행복은 몸에서 마음까지 퍼져나갈 겁니다. 이 영상이 유용했다면 구독하고 공유하여 다른 많은 분들도 당신처럼 변화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당신의 노년이 외롭지 않고 후회 없으며 온기, 연결, 그리고 오래 지속되는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